현재 한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다시 한번 문화의 힘을 느끼는 중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국 본토의 축제에서 가장 핵심인 각본 작품 감독상 등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밤쉘로 분장상을 받은 츠지 카즈히로입니다. 츠지 카즈히로는 다양한 영화제에서 분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는 대가를 할 수 있죠. 일본에서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사전에 관련 준비도 했습니다. 수많은 일본 매체들은 관련 수상 소식을 보도하려고 미리 기사를 작성해 놓는 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일본의 카즈히로가 오스카 분장상을 받자마자 일본 전역에 대서특필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츠지 카즈히로 오스카상 수상하다와 같은 쾌거를 알리는 뉴스들로 넘쳐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는 2020년 오스카상의 유일한 일본인 수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츠지 카즈히로가 수상 후에 자국의 기자들이 일본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대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미국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말은 실례이지만 나는 일본 문화가 싫어져서 미국에 왔다.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난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미안하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자리를 뜬 것입니다. 들떠있는 일본 취재진의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대대적인 보도를 하던 일본의 각종 매체들도 머쓱해지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많은 일본인들은 카즈히로가 굳이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발언을 할 것까지 있었냐면서 다소 실망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카즈히로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영화계는 지극히 보수적이며 개인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며 특정한 장르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는 등 다양성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계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아베 내각이 싫어하는 영화는 애초에 배우들이 출연하지도 않고 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영화계에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배우 심은경은 아베 내각을 정면으로 조준한 일본 영화 신문기자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 이런 영화에 나올 배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배우가 동원되어 출연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베의 사학 비리를 비롯해 각종 문제를 캐내는 스토리의 영화로 일본 내에서는 절대 금기시되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평론가 마에다 유이치도 현 정권을 비판한 영화는 일본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며 언급한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본 영화계라는 것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카즈히로가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묵직한 발언을 던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계에서 카즈히로에게 어떠한 시선을 던졌고 괴로워했을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봉준호 감독도 한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한국에서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이력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체제에 반하는 영화 제작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영화 개봉 전에는 검열을 반드시 시행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카즈히로 츠지와 같이 창의성을 보여주는 감독들에게 동양인이 받기 힘들다는 오스카상을 비롯해 세계 주요 영화 시상식에서 계속해서 상을 수여해주는 모습입니다. 자국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지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드 제작사로 유명한 HBO에서 제작이 확정되었고 이것이 영화보다 대폭 고품질로 확장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도되는 등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토르의 마크 러팔로가 송강호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정되어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대의 나라이자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세계적 운하가 지나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국내의 두 건설업체가 연합해서 일본과 중국, 스페인을 누르고 지하철과 교량을 협상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한국이 수주한 것 또한 특이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는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코린토스,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중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 세계의 양대 운하로 꼽히고 있죠. 이 운하는 파나마 지역을 횡단하여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합니다.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에서부터 카리브해 연안의 크리스토발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 82km로 1914년 8월 15일에 완성되었죠. 파나마 운하의 건설은 운하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로 인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파나마는 미국의 운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1977년 파나마 정부가 운하의 영구 중립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운하를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나마 운하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운하의 소유권과 관할권이 파나마에 완전히 이관되었습니다. 이 운하로 인해 미국은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백길이 몇 배 이상 가까워질 수 있었죠. 파나마의 위치는 중앙아메리카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북아메리카 대륙을 육로로 이동하려면 이 파나마 운하 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도 중요하죠. 이러한 파나마에서 한국이 지하철과 운하 위의 교량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파나마의 현재 상황과 지하철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수도는 파나마 시티이고 면적은 약 75,4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보다 작은 면적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는 파나마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도시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인구 대비 차량 대수가 많고 시간이 갈수록 차량이 급증하는 관계로 도시 내 교통량이 포화 상태이죠. 또한 도시 내 모든 도로가 다 단방향이며 신호등 체계의 결함이 많은 등 도시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기간 고질적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나마시의 인구 밀집과 교통 체증 확대에 따른 사회 경제 비용 증가가 파나마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개의 노선의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하철 1호선의 길이는 16km이고 2호선은 길이가 22km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에 18억 달러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쾌적하고 더 나은 교통상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3호선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번에 파나마 국영철도가 발주하는 파나마 지하철 3호선은 전체 25km이고 14개 역이 있으며 파나마주와 파나마 오에스테로를 연결하여 하루 2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규모 관끝 공사입니다. 더불어 운하를 지나는 교량까지 함께 건설하게 되죠. 이번 지하철 3호선 공사는 파나마 메트로 최초로 운하 위를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1, 2호선보다 훨씬 크고 기술 측면에서도 기존의 1호선이나 2호선과 상당 부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1, 2호선과 달리 3호선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파나마 운하상의 교량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 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공사 기간 또한 4에서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교량은 지하철 및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8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므로 파나마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에 해당합니다. 총 공사 비용만 3조 2천억 원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특이점은 일본 정부의 돈으로 건설되는데 일본은 없고 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의 특이한 점은 지하철 공사를 따낸 컨소시엄이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의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받아 앞으로 54개월 동안 지하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제협력기구 자이카를 통해 파나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파나마 정부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공사의 장기 저리 차관 제공 이사를 밝힘에 따라 파나마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일본 건설기업이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공소 수주를 하면 일본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겠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본인들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보다 지원금까지 28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 10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라우렌티노 코르티스 파나마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 주기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즉위식 이후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 지원을 확약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업체 선정은 돈을 운용하는 파나마에게 있었는데 막상 공사 입찰을 해보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컨소시엄은 초기에 경쟁에서 밀려버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이 선정되었다는 것에 기가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한국 건설업체의 선정과 그 후의 모습입니다. 파나마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 포스코 두 건설사가 주축이 되는 HPH 컨소시엄은 파나마 운하에 건설되는 네 번째 다리를 포함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 건설의 HPH 컨소시엄을 포함해 스페인 아시오나와 중국 전력의 ACPC 컨소시엄, 스페인 FCC와 멕시코 식사 컨소시엄 등이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파나마 국영철도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기술적 제한을 51%, 경제적 측면을 49%의 비중을 두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이 중 2호선 공사 수행 경험이 있는 FCC가 속한 라인3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가 입찰 과정에서 뇌물 제공 혐의가 드러나면서 2천만 달러 벌금을 물면서 사실상 수주 대상에서 배제됐고 최종 HPH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페인 아시오나와 중국 전력이 이끄는 ACPC 컨소시엄은 25억 1811만 달러의 입찰가를 제시해 총 842점을 받아 한국의 HPH 컨소시엄보다 51점이 뒤처지면서 고배를 마셨죠. 파나마 지하철 3호선은 인구가 밀접한 파나마시의 알부르크 버스터미널에서 파나마시티 서쪽의 베드타운인 아라이젠시와 라초레라시를 연결합니다. 또한 파나마 제4교량 건설은 태평양 연안 아메리카 북쪽 1km 지점에 건설될 예정이며 북부고속도로 코레도르 노르테와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대규모 공사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HPH 컨소시엄이 약 3조 2,700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건설 공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사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파나마시티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운하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일본인들은 파나마에 돈을 빌려준 것과 한국이 우선 협상자가 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처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한국의 행동을 평가하는 부류로 말이죠.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련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 모노레일이라고 하면 히타치지. 아베는 선심성 외교밖에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국민들은 점점 야유어가는데 아베짱은 전 세계에 선심 쓰네. 이 바보, 언제까지 해외에 돈을 뿌리는 거야? 너의 돈으로 해라. 당연히 일본인에게 대가가 있는 형태로 투자하는 거지.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이제 증세 좀 하지 마. 돈이 없다고 소비세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에 줄 돈이 있다는 아베의 불가사의한 점. 다음으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자금으로 한국이 돈 버는 것은 여전하구나. 일본 없었으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하다. 저쪽이 만드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다. 언젠가는 일본을 따라올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는 차라리 파나마와 단교하더라도 저 공사를 한국에 주지 말아라. 파나마를 가볼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이 만드는 다리를 건너보겠네. 파나마는 한국과 계약 후 이야기가 다르게 되지 않도록 입찰거래 요주의. 한국이 파나마 운하에 다리를 지어주고 또 생색내겠군. 지하철은 한국도 만들긴 하는구나. 믿을 수 없다. 모형 아닌가? 일본인들은 일본 자국의 돈을 파나마의 좋은 의도로 빌려주었는데 결국 그 돈으로 한국이 일을 수행하는 데 대해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당한 입찰을 통한 방법이라 일본도 더 이상 할 말을 못 찾는 모습이 시원하기도 하군요. 이제 한국의 최종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건설회사가 세계적인 운하에 한국의 기술로 다리를 건설하고 아메리카를 지하철로 통과시킵니다.